자, 얘들아,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를 쌤이 진짜 꼼꼼하게 거의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했고, 여기 단위원 그려놓고요, 여기 그래프 한 사이클 한 주기 그려놓고요, 그치? 걔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각변한 얘기도 하고, y는 a sin bx-c 더하기 d, 그치? 코사인 탄젠트 다 했었어, 그치?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긴 할 건데, 이런 방식으로 좀 하려고 그래. 아까 확률과 통계에서 했던 것처럼 한 3문제 단위로 끊어서 갈 건데, 여러분들한테 조금씩은 풀 시간을 드릴 거예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처음에 555번이랑 558번이랑 564번 문제를 조금 먼저 지금 시작하고 계셔 보세요. 55, 58, 64. 이 세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풀기 시작하시면 쌤이 너희한테 맞춰서 쌤이 해설도 좀 해드릴게.
자, 시간은 좀 드린 것 같아요. 이 세 문제에 대해서 먼저 풀이를 좀 진행을 해볼게. 처음에 55번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쌤이 이 단어는 어차피 오늘 개념 설명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쌤이 먼저 풀이를 조금 필기를 진행하고 너희도 풀어볼 시간을 간략하게 좀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진행을 할 건데, 자, 지금 주기가 p인 함수라고 그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5와 fx 플러스 7이 같다는 얘기는 양변에 그냥 동일하게 x 플러스 5만 대입해줘도, 아니면 이 둘 간의 간격만 보더라도 12 간격이 차이가 나는 게 맞지. 근데 너희들이 얘를 보고 그냥 주기가 12구나 라고 생각할 건 아니야. 왜냐하면 12가 지났는데도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주기가 1이었어. 그래서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렇게 1짜리 주기가 그려지면 다음에는 또 한 번 이렇게 그려서 2가 되고 3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 1의 배수인 12가 되더라도 동일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주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 12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같은 값을 가지려면 주기가 12의 양의 약수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을 거야. 왜? 주기는 분수가 아니라 지금 p라는 자연수기 때문에 12의 양의 약수가 전부 다 주기가 될 수가 있고, 따라서 주기가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6이거나 12면 당연히 얘도 성립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 왜냐? 주기가 1이면 얘들아 fx랑 fx 플러스 1이랑 같은 거지, 이렇게. 그럼 당연히 fx 플러스 2도 같겠죠. 그치? 1 차이 나니까 계속 같겠지. 어디까지? fx 더하기 12까지. 그럼 주기가 만약에 4라고 따져봐. 그럼 fx랑 fx 더하기 4가 같죠. 그럼 거기다 또 4가 더해진 fx 더하기 8이 같죠. 거기에 또 4가 더해진 fx 더하기 12가 같으니까 결국에는 12의 약수라면 걔가 반복될 때마다 다 같아질 거니까 얘가 다 만족될 수밖에 없겠네. 6도 마찬가지고, 그치? 따라서 가능한 p는 여기 6개가 있을 거니까 합이 28이 되겠지.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꼴을 보면은 주기가 12구나가 아니라 주기가 12의 양의 약수구나 라고 따져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일단 555번을 풀었고요. 다음으로 558번 문제, 우리 세 개의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특성들 있지? 그런 거 잘 기억하는지 일단 좀 볼게. 자, 1번 두 함수 sin x와 cos x의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아니죠, 얘들아. 치역은 얘가 마일부터 1까지를 넘나들기 때문에 치역이 마일 이상 1 이하인 게 맞을 거고 실수 전체는 아니죠. 따라서 1번 땡. 2번 코사인 x는 y축 대칭 함수가 맞으나 그 탄젠트 x는 원점에 대해 대칭이지 절대 y축에 대해 대칭 아니기 때문에 2번도 땡. 3번 쌤이 주황색으로 그려놓은 게 코사인 함수고 흰색으로 놓은 게 사인 함수면 이 사인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밀어야 코사인 함수와 겹치죠. 2분의 파이만큼 밀면 이 하얀색이 이렇게 밀릴 테니까 밀리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여기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질 거니까 둘이 같아지지 않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밀어야 될 거니까 3번도 땡. 자, 4번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n파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 알고 있죠? 주기는 파인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친구들이 점근선이잖아. 즉 점근선은 2분의 홀수파이기 때문에 2분의 홀수파이, n이 정수 라고 되면 얘가 점근선이어서 4번도 땡. 자, 5번 볼게요. 0에서 2파이 사이에서 y는 sin x의 그래프와 y는 cosine x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 얘들아. 만난다라는 건 얘들아 sin x와 cosine x가 뭐 한다는 얘기니? 같아진다는 얘기지, 얘들아. 같아질 때 만나는 거지. 근데 sin x가 단위원 위에서의 y좌표고 cosine x는 단위원 위의 x좌표니까 내가 단위원을 싹 그려놓고 sin 값과 cosine 값이 같아지는 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y는 x를 싹 그으면 되지, 얘들아. 그러면 이 지점 4분의 파이일 때 그때 sine과 cosine이 둘 다 2분의 루트 2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5파이일 때 sine과 cosine이 둘 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만 유일하게 두 번 같아지겠지. 0에서 2파이 사이에서는.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치더라도 사인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코사인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둘이 만나는 지점 여기가 x가 4분의 파이일 때고
또 한 번 만나는 점 여기가 x가 4분의 5파일 때가 되는 게 맞겠지. 그치? 그래서 두 번을 만난다가 참이 될 거니까 정답은 5번으로 끝날 것 같아. 자, 이게 58번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선정한 문제가 얘들아 64번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얘가 조금 어려웠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두 함수 y는 5 코사인 4x. 그러면 5 코사인 4x라는 거는 일단 최대랑 최소가 5배씩 늘어났으니까 최대가 5고 최소가 마이너스 5. 그래프 앞에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4x가 붙었으니까 주기가 2분의 파이로 줄어들었을 테니까 코사인 함수의 주기가 여기 있는 이 2분의 파이에서 한 주기가 끝났어야 되는 거지. 따라서 5에서 출발해서 마5 찍고 다시 5로 돌아갔을 때 2분의 파이고 한 사이클 더 그리면 다시 마5 찍고 5로 돌아갔을 때 파이가 되는 게 맞을 거야. 두 번째로 이번에는 3sin 2x라고 나왔는데 3배를 했기 때문에 최대값이 3, 최소값이 마이너스 3, 높이가 지금 달라요. 노란색이랑. 그러면 이번에는 2x가 붙었으니까 주기가 파이일 거고 따라서 2분의 파이까지 반주기, 그 다음에 파이까지 나머지 반주기를 채워서 얘는 한 주기가 파이만에 완성이 되겠지.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얘들아 상당히 정확하게 그린 편 아니니? 그치? 그랬을 때 자, y는 5 코사인 4x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 0이라고 할 건데 스몰 a가 0부터 4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0부터 4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x축과의 교점은 여기가 a가 되겠지. 동의하세요? 그럼 이 지점을 실제로 구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8분의 파이의 확률은 높아 보여요. 근데 실제로 얘가 뭐가 되는 값을 찾으면 돼?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잖아. 그럼 코사인 4x가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자, 코사인 4x가 0이 되려면 4x가 몇이 돼야 돼? 2분의 파이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니까. 그러면 4x가 2분의 파이면 x는 8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여기가 8분의 파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아, 여기가 8분의 파이, 0이네. 두 번째로 이번에는 3sin 2x가 x축과 만나는 점 여기 한 번밖에 없죠. 물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4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밖에 없을 거야. 걔는 당연히 2분의 파이가 되는 게 맞겠지. 그쵸? 따라서 여기가 b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자, 5 코사인 4x 그래프 위의 점 p와 3sin 2x 위의 그래프 점 q에 대해 PAB와 QAB의 넓이 합의 최대값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어차피 이 두 개의 점이 연결되어 있는 건 맞아. 근데 노란색 그래프 위에서 한 점을 찍어가지고 내가 넓이를 최대를 만들려고 하면 어차피 찍어야 되는 점은 2점 아니면 2점 아니면 2점 아니면 2점 아니면 2점 아니겠어?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삼각형 넓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형성이 되든 아니면 삼각형이 이렇게 형성이 되든 이렇게 형성이 되든 넓이는 다 똑같죠? 높이가 동일하니까. 높이 몇이에요? 5점. 그치? 얘가 밑변이고 노란색 그래프 위에 점을 이렇게 잡으면 무조건 높이는 5일 때 최대가 나올 테니까 자, 이 길이 몇이야? 2분의 파이에서 8분의 파이를 뺀 길이니까 8분의 3파이가 되겠지. 거기 높이 5를 곱하기 때문에 8분의 3파이에다가 높이 5를 곱해놓고 거기에 2분의 1을 곱해야 삼각형 넓이죠. 더하기 이번에는 똑같이 8분의 3파이에다가 자, 주황색 그래프 위에 점을 찍는다면 어차피 최고 높이가 몇일 수밖에 없어? 3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도 마3 나오니까 3이 될 수밖에 없어서 높이의 최대값이 이번에 3이 될 거고 거기에 2분의 1을 추가로 곱해주면 얘가 PAB와 QAB라는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이 합이죠. 따라서 자, 이거 계산하면 뭐니? 얘 8분의 3파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걔로 묶었을 때 얘 더하기 얘가 되니까 곱하기 8이 되어서 탕탕 약분되면 2분의 3파이가 정답이지 않을까. 그치? 그렇게 결과 나오시겠지? 정답은 2번 이렇게 끝날 것 같아. 자, 이렇게 보면 564번까지 일단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쌤이 선정한 문제가 73번, 77번, 83번이에요. 얘도 쌤이 잠깐 시간 드릴게요. 73, 77, 83.
자, 여러분들 바로 이제 설명 또 들어갈게요. 573번 문제는 생각보다는 좀 간단했을 건데요. 아까 나왔던 주기성과 또 한번 관련이 있는 거죠. 기억의 주기를 보면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더해진 거는 이제 주기의 2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기가 어떻게 변했을 거냐면 루트 2로 변했겠죠. 루트 2파이로 나눴으니까, 그치? 원래 2파이였으니까. 따라서 루트 2를 아무리 몇 배를 해봤자 2분의 파이는 나오지 않을 테니까 약수가 아니고 배수가 아니어서 니은은 땡. 3번 탄젠트에 3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 지금 x자리에 x 앞에 개수로. 그러니까 주기는 6파이가 되었을 거고, 따라서 한 주기가 6파이가 아니죠? 주기가 3파이가 됐겠지, 탄젠트니까. 그러면 2분의 파이가 주기의 배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디귿도 실패. 그 다음에 리을이 이제 탄젠트 2x라고 치면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되었겠죠? 원래가 파이니까. 그래서 2분의 파이가 주기니까 리을은 성공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573번은 그냥 기억 리을이 정답이겠죠. 그치? 자, 이건 뭐 별거 아니었을 거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77번으로 한번 가보면요. 드디어 A, B, C, D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 자, 쌤은 앞에다 정리를 좀 해놨는데 막 여러분도 아마 잘 푸셨을 거예요. 자, fx가 A 탄젠트에 B로 묶어주시면 x 플러스 B분의 C가 되고, 거기다 D가 이렇게 더해진 꼴인데, 지금 가족권에서 주기가 2분의 파이라 그랬잖아. 원래 주기는 파이인데, 그치? 주기가 2분의 1배 되었다는 얘기는 x 앞에 2 또는 마이너스 2가 붙었을 것이다. 근데 B가 양수니까 B는 2일 수밖에 없다가 처음 밝혀주고요. 그 다음으로 fx의 그래프는 탄젠트, 그러니까 y는 a 탄젠트 b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그러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들어가는 게 맞고,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아무튼 d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b가 2였으니까 2를 다시 넣어주면 2로 묶였을 때 x 플러스 2분의 c가 남기 때문에 이 플러스 2분의 c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와 같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치? 그러니까 c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자, c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오겠다. 간단한 평행이동이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a 값을 찾아야 되는데, a에 대해서는 딱히 주어진 게 없지. 왜냐? 원래부터 탄젠트 함수는 최대 최소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니까 a가 곱해진다고 해서 최대 최소가 바뀌진 않겠죠. 그치? 대신에 지나는 점이 바뀔 거고, 3분의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루트 3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 우리는 a 빼고는 다 아는 상태잖아. 그래서 x자리에 3분의 파이를 탕 하고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12분의 파이가 나오는 게 맞죠. 12분의 4파이에서 12분의 3파이 빼니까 2가 곱해지면 6분의 파이여서 탄젠트 6분의 파이 3분의 루트 3이지? 3분의 루트 3 a에다가 거기서 1을 뒤에 하나 뺀 게 루트 3 빼기 1과 같아야 되니까 a는 3이 될 수밖에 없다가 나와서 결국 a, b, c, d 4개를 다 곱하면 3파이가 나올 거야. 자, 이런 느낌으로 문제 처리가 된다는 얘기고요. 걔 연장선상에서 쌤이 83번까지 추가로 좀 골라놨는데, 좀 더 확장이고 한 번 더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제 한번 보시면 이번에도 a sin b x-c 더하기 d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a, b, c, d의 역할에 대해서 잘 봐야 되는 문제지. 자, a와 d가 최대 최소를 바꿨을 거니까 a가 양수고요, d는 뭐 어차피 평행이동이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d에서 절대값 a 더하기 d까지,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일 건데 그래프를 보면 최소가 2고요 최대가 6인 거 보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연립해 주시면 d가 4가 나올 수밖에 없고 a는 2가 나올 수밖에 없다로 일단 최대 최소로 빨리 AD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간단하죠?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주기를 한번 찾아보니까 0,6을 지났던 애가 6파이, 6을 다시 지나고 있으니까 한 주기가 지금 6파이인 거 맞니 얘들아? 동의하세요? 아, 그러면 원래 사인은 2파이였는데 주기가 6파이가 되었다는 얘기는 x 앞에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곱해졌다는 얘기죠. 근데 b는 양수니까 b는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네 라고 또 판단을 했어요. 자, 제일 어려운 게 c인데요. c 한번 잘 봐주자 얘들아. 자, 지금 다른 건 다 구했기 때문에 쌤이 y는 2 sin 3분의 1 x-c 더하기 4라고 써놨어. 근데 잘 생각해보면 원래 사인 함수는 하얀색처럼 생기는 게 맞아. 맞아? 0,0을 기점으로 출발을 해야지 맞다고. 근데 쟤는요 지금 출발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잘 봐.
주기가 6파이니까 원래 사인 함수는 주기가 땅 끝나고 6파이일 때 한 주기가 끝나고요. 이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하는 게 맞냐면 2분의 3파에서 발생하는 게 맞아. 근데 왜냐하면 봐봐, 얘의 절반이 3파이고 또 3파이의 절반인 2분의 3파일 때 원래 극대를 가질 거 아니야, 제일 높은 값. 그런데 저 친구는 지금 0일 때 가졌다고, 노란색처럼. 맞아? 제일 높은 지점이 0일 때 가졌어. 그 말은 뭐야? 이 하얀색 그래프가 이만큼 이동했을 수도 있어. 그치? 또는 이만큼 이동했을 수도 있어. 얘를 이렇게 옮겼을 수도 있고 이만큼 옮겼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아니면 더 옮겼을 수도 있지. 얘는 주기함수고 반복함수니까. 근데 어떻게 판단하냐면 확실한 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만큼은 옮긴 거야. 이만큼은 보낸 거야. 그 다음에 6파이만큼 1로 더 보냈을 수도 있어. 뭐 말인지 알아? 잘 봐. 얘를 이만큼 보내놓고 그 다음 6파이만큼 보내면 여기 도착하겠지. 얘가 이만큼 올라온 거죠. 옮겨온 거죠. 근데 만약에 이만큼 올려놓고 12파이만큼 보내면 여기로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노란색 그래프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프인데 계속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하얀색 그래프를 이만큼 움직였을 수도 있지만 이만큼 옮겼을 수도 있는 거고 이만큼 옮겼을 수도 있는 거고 이만큼 옮겼을 수 있는 거잖아. 반복하는 함수니까. 그러면 얼만큼 움직였는지 모를 때 잘 생각해봐. 이만큼 옮겼다는 뜻은 뭐냐면 왼쪽으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만큼 옮겼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왼쪽으로 2분의 3파이만큼, 오른쪽으로 6파이만큼 옮긴 거야. 근데 여기로 갔다는 얘기는 왼쪽으로 2분의 3파이만큼, 그 다음 12파이만큼 옮긴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왼쪽으로 2분의 3파이만큼 이동하는 건 확실한데 그 다음엔 주기의 n배만큼 더 옮겼을 거란 얘기지. 주기의 1배, 주기의 2배, 주기의 3배 이런 식으로 더 옮겼을 거란 얘기야, 쌤말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n자리에는 이제 아무 정수나 들어갈 수 있는데 마침 C의 범위가 마이너스 2파이부터 0까지라 그랬으니까 n자리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2파이부터 0 사이에 있으려면 n에 0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n에 0이 아닌 다른 정수가 들어가면 C가 저 범위 안에 있지 않을 테니까. 그치?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n이 0이고 C는 마이너스 2분의 3파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ABCD의 값이 전부 다 나오는 상태에서 4개를 다 곱하면 마이너스 4파이가 정답이 될 것이다 라고 문제를 푼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보면 일단 583번까지는 다 본 거고요. 자, 다음 문제를 살짝만 더 얹어 드릴게. 얘들아, 시간 주어진 정도는 괜찮니? 막 엄청 촉박해? 그렇진 않죠. 오케이, 583번이 일단 좀 그런 상황이었고, 다음으로는 585, 591, 594 세 문제를 좀 볼게요. 85, 91, 94. 우리 수연이 뒤에 짱 박혀서 숨어 있으면 안 되지? 수연아, 85. 나 이거 풀어보세요. 응? 어려워요? 어떤 거? 이거? 지금 당장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는데? 풀고 계세요.
자, 얘들아, 이번에도 세 문제 연달아서 한번 가볼게. 처음에 먼저 585번 문제부터 볼 건데요. 시간은 좀 충분히 드렸죠. 일단 y는 탄젠트 2x 전체의 절대값의 씌운 함수에 대해서 좀 볼 거야. 그럼 얘들아, 쌤이 하얀색으로 일단 탄젠트 2x만 먼저 써놨거든. 얘는 주기가 얘들아 2분의 파이가 되는 게 맞지. 원래 주기가 파이였으니까 2분의 파이가 될 거야. 그러면 원점을 대상으로 대칭이 되니까 양쪽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가 점근선이 되어서 이 간격이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 또 2분의 파이가 될 수 있도록 4분의 파이와 4분의 3파이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친구한테 절대값을 빨간색으로 씌웠으니까 0 밑에 부분이 접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새롭게 그려진 그래프는 빨간색처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이런 상태라면 이제 이 함수에 대한 어떤 특징을 좀 볼 거야. 기억을 보시면 주기가 2분의 파이인 주기함수다라고 생겼는데, 잘 보세요. 지금 이 꽃받침 모양이 이 친구가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매번 똑같게 생겼을 테니까 얘를 한 주기로 가지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죠. 따라서 주기는 여전히 뭐일 수밖에 없다? 2분의 파이일 수밖에 없다. 생김새는 이렇게 이 상태로 바뀌었으나 어차피 반복되는 주기는 2분의 파이일 거 아니야. 맞지 않아? 그 주기가 2분의 파이인 상태고. 준수야, 맞니?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에서 f-x와 fx가 같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얘기하는 게 일단 자체가 뭐야? 우함수란 얘기죠. y축 대칭함수. 근데 실제로 이 함수는 이제 y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인 함수가 만들어져 버렸지. 그치? 접어 올라갔으니까 얘에 대해서 이만큼 또 이만큼 또 이만큼 대칭되니까 니은도 참일 수밖에 없어. 세 번째로 점근선은 직선, x는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다 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점근선을 봤던 이런 거 아니야?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그냥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이런 느낌이면 4분의 홀수 파이가 전부 다 점근선 아니겠니? 그러면 홀수가 나오려면 4분의 홀수 파이니까 4분의 2n 더하기 1파이로 두고 n은 정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약분이 각자에 대해 이루어지면 2분의 n파이와 4분의 파이가 더해진 거 아니겠어? 그쵸? 그러니까 n이 정수라는 가정하에 2분의 n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해야지만 n에 1이 들어갔을 때는 4분의 3파이, n에 0이 들어갔을 때는 4분의 파이, n에 마일이 들어갔을 때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나오지 않겠니? 저렇게 해버리면 n에 1이 들어가면 4분의 5파이, 0이 들어가면 4분의 파이, 간격이 몇씩 간격 차이나? 파이씩 차이 나죠. 파이씩. 그럼 안 되겠죠. 2분의 파이씩 차이가 나야지만 모든 점근선에서 세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585번의 디귿은 틀리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91번 문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좀 드렸는데, 자, 91번 문제는 가장 수능에서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 주제인 건 맞아. 뭐냐면 어차피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기성과 대칭성이거든요. 우리 지금 무슨 함수 갖고 있냐면 사인 함수 갖고 있잖아. 쌤이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 그래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 사인 함수는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 얘기했었죠. 그 다음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 맞아요? 그러면 봐봐. sin x라는 함수를 2분의 5파이까지만 한 주기하고 4분의 1주기를 딱 그려놓은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y는 3분의 1한 직선을 싹 하고 그었어요. 그랬을 때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x좌표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설정했어. 그러면 너희도 알다시피 결국에는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인 함수 아니야? 사인 함수는? 그러면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 같겠죠? 근데 이 좌표가 알파란 얘기는 여기가 0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가 알파란 얘기지. 여기가 0이고 얘가 알파니까 이 길이가 알파일 거 아니야.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따라서 나는 베타를 여기 있는 파이라는 친구에서 알파만큼 왼쪽으로 이동하네. 즉 베타를 파이 빼기 알파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니겠니? 동의하세요? 왜? 이 거리랑 이 거리 같으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그럼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한 주기가 그대로 옮겨왔으니까 이 모양이 여기서 그대로 형성됐을 거고,
2파이부터 이 지점까지는 또 한 번 이 길이가 알파가 되는 게 맞죠. 그치? 따라서 감마를 나는 2파이 더하기 알파라고 탕 하고 뒀다고. 그럼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한 값을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베타를 내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고 감마를 2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쓰면 셋이 다 더하면 알파 하나 사라지고 3파이 더하기 알파만 나오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괜찮으세요? 자, 3파이 더하기 알파인데 그 중에 2파이는 주기 아니야? 그쵸? 그럼 2파이 하나를 빼줘도 F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맞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파이였는데 알파를 쿵 하고 뺀 게 이 지점이었어. 그럼 여기서 알파를 쿵 하고 더하면 이 지점이 나오겠지. 근데 얘들아, 아까 전에 말했듯이 사인 함수는 이 점에 대해서 무슨 대칭? 점대칭. 그러면 이만큼이랑 이만큼이 동일하게 생겼겠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 높이가 3분의 2라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 높이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게 맞겠지. 점대칭이니까. 이해되세요? 아, 그러니까 이때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수밖에 없네 라는 대칭성과 주기성 그냥 오묘하게만 조합하면 되는 거야. 니들이 실제 수능 현장에서 여기 3분의 2야. 여기야. 너희들 만약에 논리가 탄탄하지 않으면 이 간격 이 간격 같을까? 왜 같지 할 때 그냥 웬만하면 뭐 하면 돼? 같겠지? 라고 문제 풀면 웬만하면 대칭성 다 성립해요. 알아버리겠어? 오케이. 이렇게 문제 풀이 해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94번 문제를 추가로 선정을 했었는데 594번도 한번 봐봐 얘들아. 이 문제도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들 쌤이 여기 적어놨어. y는 2 sin 6분의 파이 x야. 그럼 얘들아, x 앞에 6분의 파이가 곱해졌으니까 주기는 12가 된 게 맞지. 근데 주기를 지금 사인 함수 그래프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여기가 12에서 땅 하고 끝날 거 아니야. 근데 반주기만 그려놨으니까 여기 6이지. 근데 그러면 6 안에서 얘가 0이고 얘가 6이면 정 가운데 이렇게 3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높이가 같은 두 개의 지점을 찍어 놓고 이 BC의 길이가 4라 그랬어. 그럼 3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둘이 같아야 되니까 각자 2씩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x좌표는 1이 되고 여기 x좌표 5가 되는 게 맞지. 그럼 실제로 너희가 할 일은 뭐만 남았니? 1을 x자리에 대입해봐. 그럼 함수값이 나올 거 아니야. 1을 탕하고 대입했더니 사인 6분의 파이야.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아니야? 2가 곱해지면 1이죠. 그러니까 여기 높이가 1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넓이는 그냥 4 곱하기 1이 돼서 그냥 4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문제 지금 쌉 쉬운 거 맞니? 이 정도면? 오케이. 시간 지연 더 안 할게. 오늘 풀 문제 많으니까. 지금 94번까지 봤고, 다음으로 우리가 다룰 문제는 601번, 7번, 12번. 1, 7, 10이에요. 1, 7, 12. 시간 투자 좀 해서 여러분들도 연습 삼아서 딱딱 답을 구해봅시다. 수연아, 째려보지 말고 열심히 해야지. 수연이 대학 가야지. 가자. 은진이 대학 가야지. 그래프는 인성을 보여준다 그랬어. 쌤이 바른 인성으로 그리니까. 제 인성이 안 좋은가 봐요. 바르게 그려지는 것 같아. 쌤 설날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 만두 빚는데 만두를 예쁘게 빚으면 마음이 예쁜 거래. 저 만두 예쁘게 빚는 그래? 처음 만들었어요. 은진이가 마음이 예쁜가 보다. 그치? 쌤 만두는 다 터졌어. 마음이 늘 터진다. 수연아, 응? 어차피 안 끝나봤자 뭐 얼마나 안 끝나겠니? 어차피 수업 1시간 반인데. 그렇지 않아?
자, 다음 세 문제도 해설 좀 해볼게, 얘들아. 시간 충분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은 일단 하고 있는데, 자, 601번부터 한번 보자. 601번이 직선 y는 ax 플러스 2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첫 힌트를 잘 못 얻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기겠지. 자,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 y는 ax 플러스 2라는 애가 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이렇게 부르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값일 수밖에 없는 거는 다 알겠지. 왜? 내가 만약에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세타를 딱 하고 형성을 했어. 이 길이를 쌤이 만약에 t라고 잡으면 이 세로의 길이는 무조건 몇일 수밖에 없니? at일 수밖에 없지. 그 이유는 기울기가 a인 직선이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항상 a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를 계산하면 어차피 밑변분의 윗변이니까 항상 a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a라는 직선이 일단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그 직선의 기울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지. 따라서 탄젠트 세타가 일단 a임을 알고 가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한테 각변환 문제를 줬어요. 너희가 각변환을 훌륭하게 잘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일단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와 똑같다.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해야 되는 건 내가 매번 새롭게 알려줄 수 없으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와 같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적히겠지. 그 다음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으니까 이렇게 쓰고요.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잘 생각해봐.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아니야?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 세타를 세타 자리 집어넣는다고 해도 코사인은 그냥 세타와 마이너스 세타가 바뀌지 않죠, 부호가.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겠지. 자, 그래서요, 실제로 이 식은 서로 통분을 하였을 때 서로가 서로한테 곱해지면 합차가 되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통분이 되고, 이쪽에 얘가 한번 곱해져서 s에 1 마이너스 c가 한번 곱해지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s에 1 플러스 c가 한번 곱해지게 될 테니까 얘를 정리를 하시면 s는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sc랑 마이너스 sc가 남아서 마이너스 2sc가 남고, 밑에는 s제곱이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그치? 그러면 얘를 s 하나씩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s분의 c가 3분의 2일 거여서 내가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s분의 c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지. 이 계산은 간단한 계산이야. 근데 s분의 c를 가만 놔두면 좀 어리석죠? 당연히 역수치에서 c분의 s로 바꾸면 마이너스 3인데 c분의 s는 탄젠트니까, 그치? 탄젠트가 마이너스 3인 거를 우리는 알게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3이 탄젠트 값인데 지금 a가 탄젠트 값이니까 a가 마이너스 3인 거 알 수 있고, 이렇게 문제 정리가 되겠죠. 가능하시겠니? 자, 아무튼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라는 사실과 두 번째로는 각변환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냐, 이걸 묻고 싶었던 문제 같아. 자, 이게 601번이고요. 다음으로 607번 한번 넘어가 볼게. 솔직히 이 문제를 할까 말까 고민했어. 왜냐하면 약간 내신스러워. 수능에선 솔직히 이런 문제 잘 안 내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감각을 좀 확인시키고자 일단 이 문제도 골랐어요. 비주얼만 보면 애들이 쌤 걔 쉣이에요 라고 할 법도 한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 자, 잘 보시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란 친구는요, 가만 잘 생각해보면 각변환에서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쌤은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2세타,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4세타라는 방식으로 지금 2세타와 4세타와 6세타와 8세타를 해결을 해본 거야. 그럼 잘 봐봐. 너희 탄젠트 세타라는 건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 아니니? 맞죠? 이만큼이 세타가 될 테니까. 그럼 탄젠트 9세타는 어디게 되냐면, 봐봐. 세타, 2세타, 3세타, 4세타, 5세타, 6세타, 7세타, 8세타, 9세타니까 9세타면 이 직선의 기울기야. 그럼 봐봐. 세타의 기울기와 9세타의 기울기는 서로 뭐만 달라?
부호만 달라. 그럼 둘이 더해주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9세타는 둘이 더해지면 0이 될 수밖에 없다야. 마찬가지로 탄젠트 3세타랑 탄젠트 7세타를 비교해보면 탄젠트 3세타는 세타, 2세타, 3세트니까 이직선의 기울기야. 근데 탄젠트 7세타는 이직선의 기울기야. 아 뭐야 또? 부호만 달라? 싸발? 그치? 그러니까 또 둘이 더하면 뭐야? 0이네. 그럼 가운데 누가 남겠니? 탄젠트 5세타가 남겠지. 탄젠트 5세타는 세타, 2세타, 3세타, 4세타, 5세타니까 이직선의 기울기야. 몇이야? 0이지. 사라진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친구들 잘 봐봐.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2세타랑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8세타 있을 거지. 그러면 2세타가 어디냐면 여기야. 8세타는 그러니까 이직선의 길이가 2세타고 이직선의 길이가 8세타야. 둘이 이미 뭐야? 부호만 다르지. 근데 거기다 얘도 2분의 파이만큼 보내고 얘도 2분의 파이만큼 보내면 이번에도 똑같은 만큼 이동했으니까 부호만 다르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나와? 더하면 0 나오지. 그러면 2랑 8이랑 했을 때 0 나오면 4랑 6이랑 해도 0 나오겠죠. 다 0 나와. 그냥 다 0 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0이다 라고 문제 판단해서 끝나는 거고. 자, 마지막 12번 보시면 자, 이 문제 좀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았던 문제 같아. 쌤은 나름대로 잠깐만. 아까 그림을 잘 맞춰놨는데 된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됐다. 자, 봐봐. 아까 그림을 여기 맞춰놨는데 너희도 알다시피 자,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지? 그치?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얘 이등변 삼각형 맞지? 근데 얘 알파잖아. 그럼 얘도 알파지? 그럼 얘가 직선 쫙 그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알파와 여기는 알파 더해진 게 외곽의 크기 여기가 2알파 맞지? 동의? 그 다음에 얘 베타야. 근데 얘랑 얘 길이 같으니까 얘도 베타지? 그치? 그럼 여기가 2베타인 거 맞지? 아 그러니까 2알파랑 2베타랑 합치면 180도 되는 거 맞네. 미안해. 180도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2알파랑 2베타를 합치면 파인데 사인 2알파와 사인 2베타를 더한 게 5분의 8이래. 그러면 사인 2알파와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알파라 쓸 수 있는 거 맞아? 그치? 왜냐? 2베타라는 게 파이 마이너스 2알파니까. 근데 얘들아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알파는 그냥 사인 2알파와 똑같지? 그러니까 2 사인 2알파가 5분의 8이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럼 사인 2알파는 몇이야? 5분의 4가 되는 게 맞겠지. 여기까지 납득이 되니? 너무 빨라? 괜찮아? 오케이. 사인 2알파가 5분의 4가 됐던 게 맞아. 근데 내가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mx란 직선에 대해서 m이 궁금하잖아.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각도는 이 각도 아니야? 그치? 근데 이 각도는 90도에서 2알파만큼을 뺀 거 아니니? 그럼 2알파는 일단 무조건 예각일 수밖에 없지. 90에서 얘를 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90보다 작은 각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코사인 값, 사인 값이 둘 다 뭐야? 양수지. 자, 오케이. 아무튼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알파인데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알파라는 건 얘들아 각변환 시켜보면 코사인 2알파와 똑같거든요. 그럼 코사인 2알파가 아까 사인 2알파가 5분의 4였으니까 코사인 2알파는 5분의 3일 수밖에 없죠. 제곱해서 더하면 1 나와야 되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5분의 3일 거야. 이게 사인 값이야.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알파는 사인 2알파랑 똑같기 때문에 5분의 4일 거야. 그럼 얘들아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 아니야? 그럼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알파 즉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얘분의 얘일 거기 때문에 4분의 3 나오지 않겠어? 그럼 탄젠트가 4분의 3이니까 이 m이라는 기울기가 4분의 3이라는 의미와 똑같은 거지. 따라서 m이 그냥 4분의 3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문제가 풀릴 거란 얘기야. 자, 지금까지 본 게 12번까지 봤고요. 안 돼? 안 돼요? 알겠어. 여기서 한번 커팅하고요.
여기서 한번 커팅하고 다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계속 문제 푸는 시간을 잠깐씩 주고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준 다음에 문제 풀이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딱히 더 느리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직접 오늘 문제 개수 세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숙제는 쌤이 단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충실하게 좀 해올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고생 많으셨어요.